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장입니다. 자, 어제장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오펙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우디 쪽에서는 하루 100만 배럴 감산을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감산 규모가 어느 정도로 결정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장 같은 경우 오일 가격 역시 상승 쪽으로 흘러가는 2거래일 연속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자, 지금 시각에서는 또 오일 역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그리고 지수 관련돼서도 다양한 종목 간에서 해외 선물 전략 저희가 책임져 드릴 테니까요. 오늘 1시간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장의 신세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과도 인사 나눠볼게요.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 이제 90일간의 휴전에 들어갔지만 이에 대한 많은 난항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좀 삐끄덕대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와 관련된 소식들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오펙 회의를 앞둔 만큼 오일에 관련된 이슈도 오늘 주목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부터 오프닝 이슈 짚어드리면서 1시간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틀간에 걸쳐서 오일 가격의 가장 또 맹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펙 회의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소식들 신세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요일장은 신세계 어떤 마스터님과 함께 할까요?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어제장 이어서 오늘도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절제 마스터 김민주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요. 어제 미 장의 하루 부시 대통령 전 기일로 휴장에 들어갔었는데 오늘 아침에 모두가 아시겠지만 나스닥의 급락 장세가 나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관세면에 대한 효력인 걸로 좀 보이는데요. 어디까지 과연 미증시가 하방 낙폭을 계속 이어갈지도 오늘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데요. 크루드 오일의 원유 재고 발표도 과연 방향성에 대해서 좀 미리 먼저 예단을 하는 좀 접근법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참 중요해요. 어제장에는 일단 주식과 채권 시장 쪽에서는 휴장이 들어간 가운데 아직 그 여파와 적용이 덜 됐었지만 오늘 아침부터 움직임이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꽤 흐름이 먼저 나오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오펙 회의도 있고 또 내일장에는 원유 재고 발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슈 속에서 종목들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그리고 지표 발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금 오펙과 상품군들에 좀 몰려있는 이슈 그 밖에도 주요 지표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나왔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23만 1000명으로 나온 수치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11월 민간 고용이 17만 9천 명으로 월가 예상치를 또 하회했다라는 속보도 들려왔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10월 무역 적자는 554억 9천만 달러로 증가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3분기 생산성은 2.3%로 월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로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의 11월 민간 신규 고용에 대한 부분은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하면서 정점을 지났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 오펙 소식도 있습니다. 오펙은 최종 감산 규모를 아직 결정을 못했다. 이 미뤄질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 분석적인 기사도 오고 있다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4분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시장 흐름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해 보시죠. 네, 오늘 다시 개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선물시장 쪽에서는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시죠. 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2% 넘는 하락을 이어갑니다. 2661.50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2.07%, 0.8%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서 맞선이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의 저가를 보시면은 2.51%까지 빠졌었던 2649.75포인트까지 빠진 상황 속에서 현재는 그 저점에서는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의 흐름도 S&P 500과 유사합니다. 저점 대비해서는 조금씩 회복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6,678포인트까지 떨어지는 2.49%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리의 흐름이라고 좀 모방해도 될 것 같아요. 현재 1.13700달러 선으로 1.13 라인 중반대는 회복이 됐습니다만, 중후반대까지는 회복이 됐습니다만 큰 흐름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0.14% 강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 어제장에는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 저점 대비해서는 회복이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현재 부근에서는 보합권 움직임이고요. 1243.3달러 선으로 여전히 1240달러대는 지켜가고는 있습니다만 0.06%의 보합권 움직임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과 내일 가장 뜨겁게 관심을 받을 오일에 대해서는 어제장까지 종가는 52.92달러 선으로 52달러는 그래도 지켰습니다. 하지만 52달러 그리고 어제장이 기록했었던 고점도 54달러 초반대까지는 지지가 됐지만 그 고점과 종가를 지키지 못한 채 현재는 52달러도 이탈이 됩니다. 3% 넘는 급락이고요. 3.40%의 하락세로 51.1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5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과 마찬가지로 현재 부근에서도 모두 좀 미끄러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전일장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 기록을 했었던 급락의 기술적 반등으로 소폭 반등에 그쳤고요. 현재 부근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을 2%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제장에 54달러 초반대, 중반대 조금 못 미쳤던 가격대까지 반등을 했었던 가격대가 모두 반납이 되면서 현재는 51달러 자체도 좀 위태한 시점입니다. 자, 이렇게 상품군과 지수에 대해서도 흐름들이 엇갈리고 있고 어제장과는 좀 다른 분위기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외신 쪽에서는 정말 다양한 소식들도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어제는 휴장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개장을 합니다. 미국의 주가 지수 선물이 경기 둔화와 또 무역 우려에 따라서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소식,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한편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 회담을 했지만 이에 대한 많은 협상에 있어서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좀 삐끄덕대는 모습인데요. 이 날짜, 시작 날짜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엇갈렸고 또 오늘 화웨이 이제 창업주의 딸인 CFO가 캐나다에서 체포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일제히 아시아 증시도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홍콩 증시도 오늘 하락 마감을 했고요. 한편 이제 애플사에 이어서 세계 제2위 이동통신 업체인 만큼 화웨이가 또 미중 무역 회담에 있어서 큰 지금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제 범죄자 인도를 캐나다에 요청을 하고 있고 중국 측은 억류를 석방해라라고 지금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도 미중 무역 전쟁이 향후 90일 안에 진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이 워낙 심하고요. 또 지정학적 이슈라는 것이 너무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 내놓고 있고요. 너무 부정적인 뉴스들에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 경기 침체 전조라는 우려는 지나친 것이다라고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자문의 발언 보도입니다. 네, 이렇게 이 채권 시장의 왜곡은 수년간 지속된 중앙은행의 전례 없는 이 부양책 때문이었다라면서 이 단기물 수익률이 장기물을 웃도는 이런 수익률 곡전의 역전이 과거만큼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조만간에 경기 침체에 빠질 것으로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소비도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기업 투자와 정부 지출 또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 세 가지 지표가 모두 반등하고 있을 때 경기 침체에 빠지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촉발하는 요인은 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제 지표도 여전히 견조하고요. 하지만 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시장을 압도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채권 가격은 오르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많은 긴장감이 있다라고 TD증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비관론은 시장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찾아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이런 휘둘림에 투자자들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 지정학적 이슈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웰스파고는 내년 미국 증시가 높은 금리와 또 경제 둔화 등에도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네, CNBC에 따르면 S&P가 내년 말까지 2,860에서 2,960까지 뛸 것으로 내다봤고요. 현재 수준보다 약 7%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완화 정책이 끝을 향해 가면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 평이한 수준 정도의 변동성이 금융시장에 돌아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금리 인상은 이 신용의 가격이 더 비싸질 것이고 이 갑작스러운 지정학적 변화도 시장을 놀라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 경고의 목소리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이런 추세 변화에 너무 겁을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거래의 약 80%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기계가 수행하는 것이고요. 또 올해 발생한 대규모의 투매는 이런 기계들이 촉발했다라는 분석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CNBC 보도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80%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담당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매일 지금 생산되고 또 소음을 일으키는 매우 세세한 자료를 근거로 단기적으로 움직이는데 치중할 뿐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실질적인 실적이나 혹은 전망에 기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알고리즘 트레이딩이라고 불리는 이 같은 투자 기법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자료를 받아들이고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일일 거래량도 변동성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난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좀 비중이 늘면서 오히려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CNBC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연준이 미국 경제가 완만한 확장을 지속했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외신들도 비슷한 이야기 내놓고 있는데요. 연준은 제조업체 등 이런 기업들이 관세 등에 따른 비용 증가를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이지북에 따르면 연준이 담당하는 12개 지역 중 다수 지역의 완만한 경기 성장이 보고가 됐고요. 댈러스 지역은 로버스트라고 해서 이제 강한 경제 성장이 보고됐고 뉴욕과 또 세인트루이스 지역은 슬라이트 약한 이제 성장을 보고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오펙 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6일과 7일 이틀 동안 오스트리아 비내에서 진행이 되고요. 다만 이제 얼마만큼 많은 감산량이 결정이 될 것인가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00만 배럴을 넘어설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원유가 120만에서 140만 배럴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많은 예상치 나오고 있고 그 중간 수치인 130만 배럴이 가장 많은 수치로 언급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지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사우디를 비롯한 오펙에서는 러시아가 하루 25만
미만에서 한 40만 배럴 정도 좀 담당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갖고 있지만 러시아 측에서는 15만 배럴 정도만 언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감산량 합의에 대해서 조금 난항이 예상된다라는 소식이고요.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펙의 감산 최대 걸림돌은 이 트럼프의 압박입니다. 이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오펙의 고유가를 비판하고 있고요. 또 감산을 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란의 석유 장관은 원유 감산에 대한 면제를 요청하는 상황이고 또 유가가 60에서 70달러 선이 적절하다라고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요, 오펙이 하루 100만 배럴 감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전부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감산이 될 경우에 당연히 트럼프와 관계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사우디와 미국은 그동안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가스쿠지 언론인 살해 사건 때도 사실 트럼프가 두둔한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큰 비판을 내놨는데요. 사실 이렇게 감산이 직접적으로 이뤄진다면 트럼프와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외신 쪽에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펙의 2위 산유국이죠.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하루 평균 460만 배럴 생산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 양이 늘어서 오히려 500만 배럴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펙과 러시아가 감산을 하겠다라는 지금 회의 결과가 기대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이라크는 좀 더 증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한편 카타르가 내년 1월 1일 오펙을 탈퇴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다음 국가로 이라크가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라크 같은 경우에도 오펙과의 많은 좀 마찰이 있어 왔고 또 미국과의 여러 가지 트러블도 있는 상황 속에서 카타르 이후에 그 영향을 받아서 탈퇴하지 않겠냐라는 많은 전망들 나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UBS 측에서는요, 국제 유가가 추 하락의 가능성보다 상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면서 감산에 대한 확신과 또 추후 이 트럼프와의 마찰이 있지만 오펙과 러시아가 그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 발언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희귀금속인 팔라디움의 수요가 자동차 쪽에서 크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2002년 이후에 처음으로 금 가격을 웃돈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외신이 전한 바로는 팔라디움이 온스당 기록적인 1263.56달러에 거래가 됐다고 보고를 했는데요. 지난 8월 중순만 해도 832달러 내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렇게 5일 기준으로 봤을 때 금요일 지금 온스당 25달러 지금 이상 웃돈 것으로 지금 비교가 됐고요. 2002년 이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오프닝 이슈 전달드리고요. 잠시 후 S&P 이슈 때도 외신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연 이슈에 대해서는 5일입니다. 일단 어제장에도 마스터님 말씀을 해주셨듯이 어제장의 상승은 일단 감산에 대해서 선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이어졌는데요.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압박과 그리고 감산에 대한 의지 사이에서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시장에 대한 가격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 앱세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휴전 약발이 끝난 상태에서 고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냐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경기 둔화와 그리고 무역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자, 거기에 채권 금리에 대한 역전차로 많은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급락세 이어가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가격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1월물이고요. 오펙의 감산이 좀 예상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트럼프 감산에 대한 반대의 압박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두 상황 속에서 가격대에 대한 전략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인 S&P 500을 비롯한 지수에 대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장 같은 경우에 이틀 전에 급락했었던 지수 가격대 대비해서 기술적 반등으로 좀 소폭 상승에 그쳤었던 상황인데, 자, 오늘장은 지금 개장이 11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지금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아, 다운입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는 뭐 우리 시장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의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오후 들어선 또 화해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외국인 쪽에선 수급 이탈 계속해서 좀 이어졌었고 오늘 그 어제장에 좀 하루 쉬어갔었던 미국 지수는 그대로 지금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다운을 들어주셨어요. 하락세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네. 정말 오랜만에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기사를 네. 쓰는데 이렇게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날이 좀 거의 몇 개월 만인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하방 낙폭은 좀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나스닥 기준으로 먼저 하방 낙폭을 오늘 추세를 본 것이 6,600 라인까지입니다. 오늘 저점이 6,630.25 라인까지 찍고 다시 조금의 눌림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추세의 변화는 오늘 금일 기준으로도 아직은 좀 섣부른 듯하고요. 6,600 라인이 깨지면 오늘 더더욱 6,500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큰 낙폭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스터님이 지금 오랜만에 좀 고민을 하셨다니까 시장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다라는 그 느낌도 제가 또 전달이 되고 있는데 지금 뭐 개장이 뭐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잖아요. S&P와 나스닥이 워낙 시작 전부터 낙폭이 꽤 큽니다. 그렇다면 또 전약, 후 강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늘의 그렇다면 흐름은 계속적으로 좀 하방 쪽으로 빠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 뭐 긍정적인 레파토리를 좀 만들어 본다면 네. 본장이 개장하고 나서 네. 하방 낙폭이 계속 지속되고 있을 때 이제 트럼프가 나와서 트윗을 한번 해주는 건데요. 그래서 다시 상승으로 이끌 만한 이제 어떤 뉴스를 만드는 것인데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이나 펀더멘탈적 요소를 고려했을 때 이런 뉴스나 경제 지표가 아닌 결국 트럼프의 트윗에 조금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 좀 슬프고요. 기술적 지표는 늘 현재의 어떤 심리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아침에 어제 휴장이었기 때문에 갭 하락이 아주 가파르게 나왔었는데요. 네. 늘 갭 하락이 나오게 되면 갭을 메꾸는 흐름으로 진행될지 더더욱 갭이 크게 하락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흐름은 결국 갭 메꾸기의 흐름은 기술적으로는 나오지 않고 하방 낙폭이 더욱 클 것이다. 1차적으로 6,600 라인이 무너진다면 6,500포인트를 향해서 더더욱 하방 낙폭이 커지지 않을까. 또한 크루드 오일까지 오늘 원유 재고 발표가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만약에 원유 재고량이 많이 나와서 더더욱 하락세가 크루드 오일까지 지금 낙폭이 지속된다면 S&P 에너지 섹터주까지 같이 그렇죠. 내려가면서 더더욱 낙폭이 좀 크지 않을까. 그래서 국내 증시도 좀 암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지수는 3% 넘게 밀린 상황이잖아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600선이 이탈이 된다면은 6,500까지도 좀 이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거기에 뭐 저희가 또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펙 관련돼서 그리고 원유 재고 발표 관련돼서 오일 가격이 오늘 또 변동성이 꽤 나오기 때문에 오일 역시 이 급락이 더욱더 지속이 된다면은 S&P 500에 또 에너지 업종들 속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까지 영향을 받는다면은 지수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지표도 그 밖에 지표에 대한 부분도 지금 내용을 살펴보면은 크게 좋지 않습니다. 일단 수입이 늘고 수출은 좀 줄어든다라는 이런 전반적인 대외적인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일단 12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네. 그렇다면 이 12월이 참 중요한 시간인 게 이제 내년도 좀 연결고리이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경기 전망도 어떻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미국 경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네.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미국 경기 지표는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요. 세계 경제의 흐름하고는 아주 역행하는 흐름이라고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이 여러 가지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경기는 탄탄하지만 글로벌 경제에 관해서 과연 미국 경기처럼 탄탄하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고요. 뭐 아시아 증시 역시나 아시아의 대표 국가인 중국도 지금 항생 지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고요. 또 유럽 쪽을 보더라도 이탈리아 사태, 또 중동 쪽으로도 지정학적 정치적 위치가 다 안 좋으면서 글로벌 경제는 안 좋게 지금 펼쳐지고 있다. 또 미국 증시의 어떤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과연 연말에 산타랠리가 이어지면서 유통주가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입니다. 유통주의 흐름도 미국의 내수주 흐름을 지켜봤을 때 연말에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추수감사설 때도 결국은 증시가 상방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과연 유통주의 부정적인 흐름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이냐고 좀 판단해 봤을 때 결국은 무역 관세 협상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조건부 합의 그리고 중립금리 표명 그리고 트럼프의 트윗인데요. 이것이 결국은 연말에 좀 산타랠리를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은 12월 19일 이후가 될 것으로 자신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추수감사절을 비롯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사실은 그 여파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수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좀 짐작을 하시고 분석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워낙 오늘 하락세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장을 비롯해서 앞으로의 내수 경기와 그리고 전반적인 미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개장 전입니다. 한 5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빠르게 좀 외신 소식 들어보고 개장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경 캐스터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네, 지금 현재까지 나온 외신 소식 먼저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장 이후에는 또 많은 상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불분명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화웨이 CFO가 캐나다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아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매도세도 확대되고요. 또 경제 둔화 우려 이 부분 때문에 하락세 이어가고 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중 무역 회담은 이뤘지만 이 초반부터 많은 지금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 부분도 어제에 이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 상황입니다. 3년물 국채 금리가 5년물을 추월했죠. 하지만 이제 주요하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2년물, 10년물은 아직 이제 역전되기까지는 아니지만 이 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이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요, 이렇게 수익률의 곡선 평탄화가 장기 금리와 동반 하락하고 있다라는 이 점에 주목을 해야 한다라면서 우려 섞인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 침체로까지는 이어질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지배적으로 외신 쪽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편 한 기관에서는요,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까지 늘 예의주시해야 되는 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얼음장을 걷는 듯한 기분의 시장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와 또 2019년 경기 침체 전망에 이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평가를 내놓고 있고요. 너무 이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뉴스에 갇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많은 고용 지표들이 나온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하면서 이 부분이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이제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 주요 시장의 메인 이슈였습니다. 이 화웨이 CFO가 창업주의 딸이죠. 이 캐나다에서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이 석방을 촉구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범죄자라는 이름을 칭하면서 미국 측으로 인도할 것을 캐나다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미중 무역 회담에 있어서 좋은 분위기가 다시 좀 나빠지는 것이 아니냐, 먹구름이 드리워진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한편 이제 이 미국 측의 화웨이 CFO 체포 이유를 명확하게 해달라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tariff war, 관세 전쟁이 아니라 tech war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가장 민감한 이슈인 지식 재산권 문제와 기술 이전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오늘 외신 쪽에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무역 회담이 이것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낳고 있다는 점이고요. 앞으로 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고 또 어떻게 손을 쓸 것이냐가 크게 작용할 것 같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개장한 후에 이제 상보를 말씀드리고요. 또 오늘 화웨이 사건으로 인해서 반도체주가 급락을 했다라는 소식도 많이 헤드라인으로 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외신 소식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시각이 11시 28분을 좀 향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개장이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마스터님, 일단 어제장은 좀 주식시장 본장은 쉬어가는 흐름이었고 선물 쪽이 먼저 이렇게 급락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출발은 하락 출발로 예상을 하시나요? 네, 여전히 하락 출발할 것으로.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굉장히 이런 좀 안 좋은 뉴스를 전해드릴 때마다 저희가 물론 해외 선물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내 증시에 내일 있을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맞아요. 암담한데요. 뭐 현물 시장이나 선물 시장이나 모두 좀 안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오늘 이제 관건이 이것이 하방 낙폭이 어느 지점에서 저점 반등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요. 저점 반등의 구간은 솔직히 지금 현 시점에서는 판단하기가 무리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저점의 끝을 굳이 만들자면 6,600 라인과 6,550 라인을 좀 50포인트별로 200틱 구간으로 좀 설정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이것이 이제 뉴스라든지 호재가 조금은 나와줘야지 저점 구간이 다져지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데 대추세의 흐름은 나스닥은 여전히 하방세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하방 쪽으로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워낙 초반부터 낙폭이 컸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그렇다면 개장 바로 직전인데 지수를 좀 위주로 시세 다시 확인하시고 바로 뉴욕 증시 개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저점을 뭐 갱신하지는 않았지만 낙폭이 그렇게 빠르게 회복도 아닙니다. 2657.50포인트로 2.24%의 하락세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데 회복하는 듯 싶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회복에서 낙폭이 다시 한번 추가가 되면서 6,660포인트, 6,658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2.83%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나스닥까지 다시 한번 보셨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장에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개장과 함께 지수에 대해서 먼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지금 본장도 개장을 시작을 됐고 다우존스와 S&P 500, 나스닥 모두 3대 지수 모두 1% 중반대가 넘는 하락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다우존스는 1.62%의 하락세, 그리고 S&P 500은 1.69%,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2%가 이제 넘어가네요. 2%가 넘는 하락으로 3대 지수 모두 급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선물시장 쪽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S&P 500 지수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선물시장입니다. 일단 본장에선 3대 지수 모두 1%, 그리고 나스닥은 2%가 넘는 급락 출발을 한 상황 속에서 자, S&P 선물시장 다시 한번 보시죠. 저점을 향해서 다시 한번 좀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55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2.34%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6,663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2.71%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두 지수까지 오늘 뉴욕 증시 개장 만나보셨습니다. 자, 일단 본장과 선물장 모두 하락세는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본장에서는 1% 중반이 훌쩍 넘는 하락으로 시작이 된 가운데 다행히도 선물시장이 시작하자마자 개장하자마자 낙폭이 크게 확대가 되면서 저점을 다시 갱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마스터님, 하지만 지금 2분이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본장과 그리고 선물시장 쪽의 추이를 더욱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6,725라인에 나스닥이 도달하면 매도를 과감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6,725포인트. 네네. 일단 시청자분들께 오늘 포인트를 좀 드리는 거고요. 네. 네. 항상 큰 낙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눌림의 과정이 필요하고 오늘 또 나스닥 뭐 누가 보더라도 대추세가 매도 추세이기 때문에 하방 낙폭을 바로 지금 진행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상승을 좀 기록한 후에 속된 말로 개미들을 달고 털고 난 다음에 다시 하방 낙폭을 진행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요. 6,725까지 만약에 좀 눌림이 나온다면 과감하게 매도를 타보시는 것도 손절틱은 25틱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5포인트 정도인데요. 아주 짧은 손절틱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하방 낙폭이 바로 진행되면서 저점을 갱신해버린다면 오늘 미국 쪽
또 지수 쪽 관련해서는 좀 매매를 접근을 보류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하신 말씀이 이대로 낙폭을 그대로 밀 것이냐 아니면 또는 자리를 한번 주고 갈 것이냐 뭐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뭐 워낙 본장에서도 급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선물 시장 쪽은 하락세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폭 하락폭이 계속 쭉 그대로 갈 것이냐 또는 좀 되돌림을 주고 다시 한번 빠질 것이냐 뭐 그 두 갈래에서 여러분들이 또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개장한 지 3분이 지났는데 저점이 계속 또 다시 갱신되고 있는데 S&P 500 같은 경우는 2649까지 깼습니다. 2.50%의 하락세로 저점을 다시 또 기록을 한 상황이고요. 나스닥도 지금 저점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3% 가깝게 빠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6,646포인트까지 빠지고 있는데요. 마스터님이 제시해주신 가격은 6,725라인 좀 반등했을 때 그때 매도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시니까요. 가격대 좀 잘 살펴보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개장과 함께 좋은 전략을 말씀을 해주신 마스터님 너무 감사드리네요. 네. 부끄럽습니다. 일단, 내용하고 좀 별개의 문제인데요. 네. 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실력적인 것도 있겠지만 운이 늘 좀 도와주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네. 일단 지수의 상품이 어떻게 보면 낙폭이 오전부터 갭 하락으로 굉장히 컸기 때문에 좀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이럴 때는 각 통화 상품이라든지 유로 파운드 또는 이제 골드 이런 달러 인덱스와 반대되는 상품으로 좀 매매를 해보시고 오늘 지수 쪽에 아무래도 눌림이 기다려야 되고 진입이 어려울 것 같다면 오늘 기준으로는 파운드에 대해서 좀 진입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파운드가 지금 12,777포인트인데요. 12,755포인트에 이르면 손절틱을 20틱 걸고 매수를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좋은 팁을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지수가 빠져서 만약에 지수 못 들어갔어 아쉬워 이렇게 하실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지수가 흐름이 나왔다면은 이로 인해서 다른 종목들 간에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서 또 수익을 내신다면 매매하신다면은 수익 내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도 같은데 일단 종목에 있어서 국한되게 제한된 종목만 거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좀 위험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수에 대해서는 개장을 하락 출발한 상황 속에서 지금 다시 자리를 줄여놔요. 지금 나스닥이 되돌림을 좀 받고 있는데 6,687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스터님이 말씀해주신 제시신 가격대는 6,725입니다. 반등 시 그 구간에 매도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지금 되돌림을 주는 이 가격대에서 만약에 6,725라인을 준다라고 한다면은 접근을 해보시고 하지만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음 가격대를 노려보시는 것이 좋으니까요. 좀 섣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가격대 잘 기다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동안 6,700라인을 잠시 동안 터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목요일장 뉴욕 증시 개장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긴박한 개장을 좀 오랜만에 만나본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인 오일로 빠르게 좀 넘어가고 추가적인 저희가 좀 전략도 세워봐야 할 텐데 개장 소식 다시 한번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나영 캐스터, 개장 소식 전달이 되는 게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S&P 이슈에 추가돼서 나온 소식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오늘 지수 하락세 출발을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 이틀 동안 거의 1,000포인트 넘게 빠졌다라는 부분 제목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오늘 이제 화웨이 CFO 사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관계에 대한 악화 우려 그리고 세계 경제 침체에 대한 걱정 이 부분이 오늘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틀 동안 1,000포인트 넘게 다우가 빠졌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1.5% 넘는 하락 출발했다. 그리고 나스닥 역시 거의 2% 넘는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하룻밤 사이에도 더욱더 커졌다. 앞으로도 더욱더 커질 것 같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부정적인 뉴스에 갇혀 있다라는 기관 쪽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계속 촉각을 좀 곤두세워야 하고요.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은행주들이 오늘 조금 좋지 못한 성적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도 언급돼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는 것은 10월 달의 하락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가 분명해지고 있다라고 함께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은요, 지금 거의 패닉, 즉 혼란의 매도세 정점으로 가는 중이다라는 기관 쪽의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다소 이제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이제 시장에 충격을 주는 뉴스들이 나오는 만큼 이제 많은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속보가 있으면 방송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위험 자산 깊이가 좀 분명하다라는 마지막 좀 소식도 들어봤습니다. 은행주들에 대한 부분도 썩 좋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다시 한번 지수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초반에 낙폭을 꽤 많이 만회하면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 6,714포인트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빠르게 5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5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까지는 상승을 했습니다만 지금 5일도 역시나 초반의 저점보다는 꽤 많이 만회한 상황입니다. 회복이 되면서 51.87달러까지, 51달러 후반대까지 가격이 되게 빠르게,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 구체적인 전략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업이네요, 마스터님. 네. 운동상이 네. 굉장히 업을 들어서 오늘 좀 기분이 좋고요. 네. 여러 좀 시청자분들이나 회원분들 중에서 최근에 오일을 좀 물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일이 좀 가격이 올라오니까 기분이 좋아졌고 오늘 제가 오일에 관해서는 하단 저점 라인을 51.80 라인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51.80 라인에 조금 회복을 지금 테스트를 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단 지지 라인으로 올라서게 되면 매수에 들어가는 저점에 관해서 손절 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제시가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밑꼬리가 길게 과연 달고 올라오는 이유가 감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도 갖고 있고요. 어떤 오페크에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바로 지금 정확한 어떤 답변을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방 사이와 상승 사이 결국은 최근의 흐름을 크루드 오일을 살펴보면 하방 낙폭으로 기록을 하고 저점을 다시고 다시 상단까지 언저리로 올라가는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흐름이 깨지려면 오늘 원유 재고 발표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원유 재고 발표가 물론 감산량이 재고량이 감소한다면 더더욱 상승으로 아무래도 좀 낙폭을 상승세를 크게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가운데 앞서서 외신 쪽에서도 이 양방향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반대 그리고 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산을 이행하겠다라는 그 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노골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펙은 원유 감산 잠정 합의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도 들으셨다시피 트럼프와의 관계가 좀 불편하게 될 것이다. 그런 분석적인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종 이 감산에 대한 규모는요, 러시아와 협의해서 7일쯤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뉴스입니다. 이틀간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오늘과 그리고 내일 사이에 7일쯤 결정이 날 것이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사우디가 조금은 강경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게 우리에게 너희가 뭘 이야기하라고 할 위치가 아니다라는 아주 센 발언을 강경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할 이 자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조금씩 이 의견과 이런 분위기를 좀 조정을 하고 있는 서로 기싸움과 이 조정을 하고 있는 이런 사이에 가격대와 이 감산에 대한 양이 어떻게 결정이 될지 정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마스터님. 그렇다면 지금 회복이 좀 빠르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점에서 그렇다면은 들어갈 자리는 있나요, 혹시?
네. 오늘은 좀 과감하게 네. 목요일이다 보니까 자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51.30 라인이 지지가 된다면 손절은 무조건 51.25에 거시기 바랍니다. 네. 짧네요. 네, 51.30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하방 낙폭이 헤드앤숄더가 만들어주면서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하방 낙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은 꼭 거셔야 됩니다. 무조건. 원유 재고 발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이 51.30 라인을 이탈하면 오늘의 매수세는 끝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52불에 좀 안착을 한다면 상승폭은 아까 좀 빠르게 계산을 해봤는데요. 40틱에서 50틱 정도는 더 상승폭이 기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다가 원유 재고량까지 조금만 감소가 보태진다면 더더욱 상승 뷰가 더더욱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차트로도 보시더라도 지금 헤드앤숄더가 왼쪽 어깨가 만들어지고 오른쪽 어깨 지금 머리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상당 고점이 왼쪽 어깨만큼 하락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지금부터는 결국은 더욱더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51.30달러가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때 매수 쪽으로 좀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단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손절틱을 상당히 짧게 주셨어요. 51.25달러 부근에 손절 라인을 잡아주신 만큼 그 부분은 좀 철저하게 지키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회복세, 가격의 회복이 일단 감선에 대해서 더욱더 좀 정확하게 밝혀진다면은 더욱더 탄력적일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매수적인 뷰를 드렸으니까요. 손절 철저하게 지키시고 이 가격대도 매매에 있어서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미국과 그리고 오펙 간의 이런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외신 쪽에서는 추가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박나연 캐스터 정리해볼까요? 네, 물론 오펙 회의 결과가 이제 감산량이 과연 어느 정도로 결정이 될 것인가에 따라서 오일 가격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일 가격은 지금 오펙이요, 감산을 하겠지만 그 양이 시장의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다라는 또 이야기도 나오면서 지금 현재 기사로는 좀 하락세 이어가고 있다라는 모습인데요. 실시간으로 많은 변동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이제 오펙 회의 앞두고 있는데요. 러시아 측이 얼마만큼 감산량에 협조를 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사실 감산량의 이런 결정 여부가 조금 힘들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발언 때문에 오늘 하락세 이어갔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고요. 감산량을 정확히 합의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러시아가 이제 오프닝 이슈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펙 국가들은 25에서 한 35에서 40만 배럴 정도 좀 담당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15만 배럴 정도만 지금 현재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물론 향후 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말한 상황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발언으로 또 사우디도 좀 골치가 아픈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편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막상 회의에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 합의를 이루어질지가 불분명하다라는 모습,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외신 쪽에서 계속 언급해왔던 수치죠. 100에서 140, 120에서 140 이렇게 이 근접한 수치인데 가장 우세한 수치는 130만 배럴 지배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사우디 에너지 장관 측에서는 하루 100만 배럴이면 충분하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과연 바른 수치인지 맞는 수치인지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지금 이 외신 쪽의 이야기들을 보면 이 수치가 어느 정도가 적합하다라는 이야기들로 거의 이제 예상치와 전망치들로 분분한 의견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오펙 회의 결과가 과연 7일날 어떻게 나오는지가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오펙에 모든 눈이 쏠려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 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요일 새벽 1시로 EI 쪽에서의 재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새벽 1시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저희 방송 안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예상치라든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94만 배럴의 재고 감소가 있었습니다. 예측치가 94만 배럴의 예상이고요. 지난주엔 357만 배럴의 재고 증가였었던 상황 속에서 일단 내일 금요일 새벽에 나올 재고는 94만 배럴의 감소 예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워낙 다양한 이슈를 좀 다뤄드려서 신세계 1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연말 시장에 정말 빅 이벤트도 많고 좀 어지러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스터님이 또 선물인의 밤으로 여러분들 찾아간다고 하는데, 자, 오늘 이번 주잖아요, 마스터님. 네네. 네. 뭐 오셔가지고요. 네. 같이 식사 함께 하시고 즐거운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 그거보다도 아까 6,725 라인에서 나스닥 매도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체결이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방송을 보시고 진입을 하신 분들은 꼭 손절가를 지키시는 매매를 하시고, 지금 낙폭을 보니까 거의 100틱 가까이 좀 내려온 흐름인데요. 결국은 본절을 잡고 좀 더 추세를 좀 더 가져가 보시길,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부터 여의도로 달려가시면은 절제 마스터님도 직접 뵙고, 이 좋은 기운도 받고요. 좋은 강의도 받고요. 또 좋은 식사까지. 네. 육체가 또 건강할 것 같은데, 이번 주 제2의 연말 정산 급등주 탑5와 그리고 해외 선물 포지션 전략, 정말 알찬 내용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있을 예정이고요.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 같은 경우에는 톡방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 절제 마스터로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입장하시면서 신청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절제 마스터님과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박나영 캐스터 마지막 소식까지 함께 정리해볼까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는 항상 실시간으로 보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펙 회의를 앞두고 계속해서 고유가를 비판하고 오펙의 감산을 지금 강도 높게 비판하는 트위터 올렸는데요. 사실 이제 중국은 이 미중 회담 이후 계속해서 좀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펜타닐 단속에도 계속해서 협조하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오늘 CFO 사건으로 인해서 화이 사태로 인한 또 불협 화음이 예상되고 있지만요. 사우디가 지금 현재는 강경하게 나오고 있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빼서 들지 모른다. 이 부분에 또 주목이 되면서 앞으로 향후 오펙 회의 결과뿐만 아니라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더욱더 주목할 시점이다라는 로이터 기사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 신세계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